이 반사라든지 그리고 산란이라든지 그리고 흡수와 관련된 그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사는 아까 서론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투명한 광학적 매질이라 할지라도 빛은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고 투과되는 게 있다.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사하고 그 투과된 빛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표면 양쪽에 즉 굴절률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라든지 굴절이라고 하는 것, 반사라든지 또는 투과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은 굴절률에 의존한다.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굴절률에 의존하는 이 반사와 투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기하광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제 프레넬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넬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투과율과 반사율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보면 여기서 썼지만 표면에서의 흡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흡수는 아까 그 형광이라든지 또는 그 열로 소진되는 그런 그 에너지 손실을 말하죠. 그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12-1번 요 식이 바로 이제 프레넬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넬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유리창 있죠. 우리 그 집이라든지 강의실 둘러싸고 있는 유리창 같은 경우는 보면 굴절률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약 1.5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1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하고 있는 공기의 굴절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2 되겠죠.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리를 통과하고 있는 빛은 여기에 바로 유리라고 합시다. 자, 유리라고 하고요. 유리라고 하고 이 유리를 이게 공기가 되겠죠. 공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이렇게 투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투과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즉 공기에서 유리의 투과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T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프레넬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n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공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라임 붙은 경우는 빛이 상호작용을 한 경우를 플라임이라고 우리가 기호규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유리가 된다 그러면 4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유리의 굴절률이 1.5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괄호하고 그다음에 이 n''은 유리의 굴절률이니까
0.51 플러스 그다음에 n은 공개 굴절률이기 때문에 1.00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스퀘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0.9587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유리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매질을 만나 통과하게 되면 0.9587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거꾸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럼 추가되는 양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0.958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빛을 토탈 빛의 빛이 100%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0.9587을 이렇게 해보면 바로 0.04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약 4% 정도가 반사된다. 나머지 96%는 이렇게 통과를 하고 96%는 이렇게 통과를 하고 반사는 약 4% 정도 반사를 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정리해보면 1.5라고 하는 굴절률을 갖고 있는 이 빛인 경우 1.5 굴절률을 갖고 있는 그 유리를 통과하는 빛은 약 4%를 반사가 되고 96%만 투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그 유리를 진한 광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96% 정도 처음에 100% 했던 게 96%로 바뀌었으니까 96%의 빛이 또 이렇게 투과하게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96에 또 96%이기 때문에 나머지 4%도 이게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여기도 또다시 공기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에서 공기라면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1.5가 될 것이고요. 거꾸로. 그다음에 N 플라임이 바로 공기가 되겠죠. 자, 이런 걸로 이렇게 해도 똑같은 식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96%에 또 96%인 즉 4%가 또 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총 8%가 반사가 된 92%만 통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안광학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각막인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률이 1.37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글스트란드 모형 안에서 그 각막의 굴절률은 1.3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게 되면 각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각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여기 방수체가 되겠죠. 방수체가 될 것이고 여기는 수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가 각막이 되겠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100%의 빛이 이렇게 됐을 때 각막의 굴절률이 1.37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요 예제처럼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각막만 통과했었을 때의 추가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거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보면 각막 전면에서 2% 그리고 후면에서 약 2% 그래서 총 4% 정도가 4%를 반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유리를 통과했을 때는 8%가 반사가 돼서 92%만 통과를 하지만 각막인 경우에 대해서는
4%만 반사가 돼서 96%가 그 방수체로 이제 빛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레넬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 각막의 투과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와 다른 게 요 얘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각막인 경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거는 각막 굴절률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방수,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체, 그다음에 초자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N2가 될 것이고 N3가 될 것이고 N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N0라고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각막을 통과했을 때 같은 경우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빛이 그 투과할 것이냐, 망막에 어느 정도 투과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n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 뒤에 n 프라임인 경우에 대해서는 투과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각막인 경우 공기에서 각막인 경우라고 한다면 n은 바로 여기에 공기의 굴절률이 될 것이고요. 투과된 그 n 프라임인 경우에 대한 각막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다음으로 각막하고 방수라고 하게 된다면 각막이 바로 입사가 되겠죠. 각막이 이제 입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수가 투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면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각막에서 방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4 그다음에 N이 바로 그 각막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N1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수인 굴절률인 N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막의 그 굴절률인 N1과 그다음에 N2의 합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방수에서 또 수정체로 간다 그러면 또 다시 요식들이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기에서 각막으로는 어느 정도 투과할 것이고 그리고 각막에서 방수는 어느 정도 투과하고 그다음에 방수에서 수정체는 얼마 정도 투과하고 그다음에 수정체에서 수자체는 얼마 정도 투과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프레넬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투과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예를 들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흡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 세포들은 분명히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우리 화학에서 OH기라고 하죠. 이 OH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빛 에너지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분자들하고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OH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들과 관련된 것들, 즉 하고 그 빛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흡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안경공학 할 때 들어봤었던 그 내용인 그 프로틴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4개의 굴절면, 즉 각막의 전면, 후면, 그리고 수정체의 이런 각막하고, 그다음에 수정체, 전면, 후면, 전면, 후면인 그 4개의 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프루키네 이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루키네 이미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프루키네 이미지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OC로부터, 즉 각막 중심에서부터, 동공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죠. 안위를 측정을 한다, 안위를 계산을 한다든지, 자, 그리고 그 하는데 그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4개의 이 반사상을 각각 P1, P2, P3, P4로 프리킨의 이미지 기호로 그 표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근데 임상에서 우리가 프리킨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중반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는 그 포인트들을 찍어서 이렇게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루킨의 이미지를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이 균일한 그 매질 내부에 존재하는 단순한 모양의 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생물학적인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각막에 반사되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해 봤겠지만 이 반사되어 있는 그 상의 퍼짐 정도가 굉장히 많이 퍼지죠.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여기처럼 그 매끈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그 매질의 이 콘탁도, 즉 굴절률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막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눈물층이라든지 보호막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각각의 경계면들이 우리가 각막은 전면하고 후면만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각막 그 위에 눈물층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층들이 있죠. 각각 이 각막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 굴절률이 각각 다르게 분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보게 되면 경계면에 따른 아까 우리 그 프레넬 법칙을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약간 에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실제로 정량적으로 프레넬 그 방정식을 이용을 했었을 때 그 투과도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측정하는데 활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각막을 통과했었을 때 투과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프리키네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 밝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광원의 위치하고 눈의 여러 가지 그 구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중간에 설명을 했지만 그 안위를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 프루키네 이미지를 갖고 응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바로 안구 내부의 표면의 위치하고 곡률을 구하는 데 사용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막하고 이 수정체 요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곡률이 위치가 곡률의 크기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정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반사라든지 투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굴절률에 의존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굴절률에 굴절률 즉 이 투과라든지 이 T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수정체의 굴절률이 변하지요. 수정체의 굴절률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의 노화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반사되는 정도에 나타내는 프리킨의 이미지 상의 그 형태들 그리고 위치들을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노화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눈의 위치라든지 이런 눈의 움직임과 관련되는 부분에도 역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프리킨의 이미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중반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중반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중반사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탔었을 때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에 거울이 다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내 모습이 거울에 몇 개 보이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거울은 두 개이지만 그 거울 내부에서 바라보는 나의 그 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다중반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거울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사가 되겠지만 투명한 이 매질인 경우에 대해서는 투과되는 것도 있고 반사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투과가 됐는데 그 투과된 다음 면에, 즉 각막이라면 각막 전면에 대해서 이 반사된 것하고 각막 후면에 대해서 반사된 것들, 그 두 가지 빛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통과해서 수정체 앞에서 반사된 것하고 그다음에 수정체 뒤에서 반사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다중 반사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커니즘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중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홀수번 반사되면 그 빛은 눈을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짝수번이 반사되면 최종적으로 망막에 들어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정체다. 이렇게 된다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홀수번 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반사된 것, 이게 바로 홀수번 반사된 거죠. 자, 이거는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추가된 빛이 있겠습니다. 추가된 빛은 또다시 추가도 하겠지만 반사도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반사된 것들, 즉 이렇게 된 것들, 즉 여기서 한 번 반사된 것하고 여기서 한 번 반사된 것들, 즉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반사된 것들은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빛들도 물론 추가되는 빛도 있지만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그래서 추가가 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반사된 거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가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반사가 됐을 때 또 추가가 이렇게 눈 안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반사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냥 반사되는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안쪽으로 추가되는 빛만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면 여기는 또 한 번 반사되고 또 수정체 전면으로 반사돼서 추가되는 빛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5번, 6번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반사된 거는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마치 한 번 반사된 거는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한 번 반사된 여기서 한 번 반사된 거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한 번 반사된 건 밖으로 나가버린다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총 6가지의 조합으로 반사돼서 6가지의 조합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뒷면을 통과한 그 빛이 바로 망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되는 빛도 있겠고 여기서도 반사되는 빛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사되는 빛하고 또다시 반사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자 이렇게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수번 반사됐다. 즉 첫 번째로 반사됐다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한번 즉 뒷면에서 반사된 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오른쪽하고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반사된 것만 이렇게 빛이 들어간다. 여기서도 입사하는 빛이 한 번만 반사된 것은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된 것이 이렇게 됐다가 한 번 반사되고 두 번 반사돼서 이렇게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빛만 각막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반사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프리키네 이미지의 첫 번째 프리키네 이미지, 두 번째 프리키네 이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리키네 이미지, 네 번째 프리키네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